2025년 한국 증시는 전 세계 자산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었죠. 주도주 중심의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좋은 시장에서의 핵심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2026년 핵심 주도주이자 유망 산업이 될 이 탑3 주식은 뭐가 될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깐! 아직도 주도주 투자가 어려우시다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부자TV 공식 멤버십 서비스가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주린이분들을 위한 핵심 기초 강의를 비롯해 저의 지난 15년간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시장의 핵심 주도주를 미리 앞서 발굴하고 손실 최소와 수익 극대화의 매매 전략을 통해 10백억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주도주 투자의 노하우 전부를 강의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시장의 핵심 주도 산업을 심층 분석하는 보고서와 매주 시장과 주도주의 흐름을 점검 분석하는 영상, 마지막으로 매일 시장의 핵심 리포트와 기사까지 요약 정리해드리는 이 실전 파트까지 교육과 실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새로워진 행복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실물 교재를 비롯한 총 3가지 혜택까지 제공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고자 계속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2026년 유망산업 탑3인데요. 우선 항상 미래를 우리가 전망해보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에 현재 마무리된 시점에서 2025년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5년 전 세계 이 글로벌 주요국 증시 및 자산에 대한 연간 수익률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확실히 압도적인 상승률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올해 미국 주식도 물론 좋았죠. 15%의 상승. 다만 그보다 4배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것이 바로 한국 코스피였다. 이거는 금보다도 좋은 성과를 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다. 그래서 올 한 해 한국 주식에 집중 투자하셨던 분들은 가장 좋은 성과를 얻고 계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대다수의 종목 이 산업군들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유난히 누가 재밌었느냐? 코스피 중에서도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과 같은 올해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만이 강했었다.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사실상 시장이 아무리 강해도 재미가 없는 형국이 이어졌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올해 코스피가 지금 70% 이상이나 상승을 하는데 왜 내가 산 주식은 안 오르는 거야? 실질적인 실물 경기가 안 좋거든요. 물가는 계속 고물가에다가 금리는 또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탈세계화 국면으로 인해서 돈의 쏠림 현상이 특정 이 패권을 잡기 위한 핵심 무기가 되는 곳으로만 몰리기 때문에, 또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개인들은 계속 지갑을 꽁꽁 잠가놓고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며 투자 중심의 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죠. 회사가 사실상 돈을 벌어야, 앞으로 계속 돈을 많이 벌어가야 그 회사의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건데, 문제는 대다수의 회사가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B2B, B2C, B2G. 기업이 돈을 버는데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고,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 자, 이런 구조에서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B2C 시장. 개인들이 지금 돈을 쓰기가 어려워요. 실물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특히 정부가 돈을 엄청 씁니다. 이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돈을 계속 씁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돈을 쓰는 것인가? 첫 번째, 지금은 탈세계화, 사실상 패권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 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패권 싸움에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생존권에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각 국가들은 그야말로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살기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이 경쟁 구도에 있어서 누가 패권을 잡을까에 대한 포인트에 돈을 막대하게 쓰면서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세계화라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이 흐름은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정부가 패권 전쟁에서의 밀려나지 않기 위함으로도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자, 두 번째, 기업들은 지금 20년 만에 탄생한 산업혁명인 AI 시대에서 누가 패권을 잡을까? AI라는 큰 산업혁명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AI라는 20년 만에 나온 산업혁명에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라도 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각국의 정부들은 탈세계화 시대에서의 이 패권 전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승자가 되기 위해 돈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무기를 사요. 방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과의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 새롭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한테 손을 뻗을 정도로 제조 산업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 올해 5월 행정명령을 펼쳐서 발표해준 원전, 최근에 또 부각받고 있는 로봇. 자, 실질적인 제조 기반의 이 산업을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정부 중심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또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선 이 중간 선거 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 미션을 잡고 있는데,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산업들에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AI라는 또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서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또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았고, 점점 AI의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거를 활용해서 사용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네 하면서 점점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고, 이 패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또 핵심적인 무기가 되고 있는 것도 AI이니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도 나서서 이 흐름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니 내년에도 충분히 AI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움직임이 더 커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결론은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AI 관련 패권 전쟁 다 확실한 승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돈이 이쪽으로 계속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큰 돈의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냥 돈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풀리는 돈이 확실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부터 알고 그 흐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쪽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돈이 이렇게나 많고 우리나라 시장이 또 이렇게나 좋은데 다 오르는 게 아닌 주도주 위주의 강세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큰 돈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그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로 몰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흐름이 오히려 내년에는 더 커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전 세계는 금리 인하 기조에 지속되고 있고, 제가 참고로 저번 주에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 대상으로 대규모 오프라인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했던 주제가 2026년 대전망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보여드렸던 자료 일부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첫째, 여전히 금리 인하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즉 돈을 풀고 있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나오는다라는
라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도 장기적으로 계속 금리 인하의 방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 5월에는 파월이 이제 물러나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최근 트럼프 발표에 따르면 새롭게 앉힐 연준 의장을 정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그 자체가 점점 돈이 더 많이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한국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023년 단기 바닥을 찍은 이후로 2024년, 2015년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요. 반도체는 왜 돈을 벌어요?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돈도 더 많이 풀려. 기업들은 AI 중심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내년 증시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20년 만에 나온 산업혁명이 탄생한 가운데 수년 동안 이미 역대급 투자가 AI 쪽으로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더 하겠다, 더 하겠다, 더 하겠다. 자, 심지어는 미국 데이터 센터 용량이 이렇게나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우리는 더 투자할 거야, 더 투자할 거야, 더 투자할 거야, 이런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연초 대비 40% 상향한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66%까지 상향할 정도로 투자를 우리는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이런 완전히 투자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뒤처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생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투자를 진행하는 주체들도 점점 더 확장되며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AI라는 건 기업의 기술 패권을 잡는 강력한 무기가 되면서도 동시에 국가 패권의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초대형급의 중장기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한답니다. 이 경쟁 구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투자를 늘리면 또 중국은 또 늘리고, 지금 그 미국 안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끼리도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구도도 더 심화되니까 정말 이 전 세계 풀린 이 어마무시한 돈이, 역대급 투자가 그 수많은 돈을 기반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AI 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그 흐름이 내년에는 더 증가할 거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으니 내년에는 AI가 또 어떻게 될까? 심지어는 트럼프는 올해 정책 발표로 인해서 AI 투자를 더 가속화한다라는 방향까지 잡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지금의 이 역대급 강세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AI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풀어내는 그 돈, 기업이 풀어내는 그 돈이 다 공통적으로 AI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보 관점에서든 경제 관점에서든 싹 다 실질적인 패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기업이며 정부며 가릴 거 없이 다 AI 쪽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이 유망 산업을 한번 전망해 본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AI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AI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 장세가 나왔지만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중심이자 핵은 AI. 이게 가장 기반이자 기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AI라는 큰 축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기준이자 가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가 인프라, 하나가 활용. 이제 여기에서 또 가지치기로 쭉쭉쭉쭉 세분화하는 건데, 자, 올해의 주도주 역시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올해 2025년 주도주가 뭐가 있었을까? 표로 정리해 보면 월별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상위 산업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AI와 연결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산업이 로봇,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새로운 주도 후보로 집중 공부하고 있는 우주까지. 사실상 1월에 그 끼를 다 보여줬었어요. 이게 다 AI를 중심으로 한 주도 섹터였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연말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지금 월봉 추세를 살펴보는 건데,
앞전에 2023년부터 2024년 이와 같이 상승 추세로 가다가 2024년 하반기에 이렇게 살짝 꺾였어요. 그러다가 이 하락 추세를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면서 힘을 차근차근 키워갔었는데 그 시작점이 1월이었다라는 거예요. 1월. 1월에 SK하이닉스가 30% 가까운 상승 흐름까지도 찍어줬었어요. 그 이후로 나 다시 올라간다. 꾸물꾸물 자리를 만들더니 6월에 40%의 상승이 나왔고 잠깐 쉬어가나 싶더니 9월에 30%, 또 10월에 60%가 오르면서 단기간에도 100% 넘는 상승 흐름이 이 하반기 때 나오게 된 거였죠. 자, 로봇도 마찬가지. 제가 올해 로봇 중에서도 대장주라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했었던 게 대표 로보티즈라는 회사였는데, 자, 로보티즈도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이렇게 쭉 하락 추세로 빠졌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잡는 게 아니었다가 갑자기 1월 한 달 만에 무려 80% 걸려요. 상반기 초에 강했다가 중반부에 또 강하죠. 5월에 70%, 6월에 20%, 조금 힘이 떨어지나 싶더니 9월에 또 80%, 10월에 40%. 그래서 1월 대비 벌써 10배나 오르는 텐베거가 나왔다. 올해 원전도 강했었죠. 자, 근데 원전이 월봉 기준으로 또 방향을 따져봤을 때 추세가, 자,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는가 싶더니 아니었어요. 박스권으로 이렇게 기었죠. 근데 1월에 그 단기 이 박스권대를 돌파하면서 야, 이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오는구나. 시작을 30, 40%대의 상승 흐름과 함께 보여주더니 옆으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5월에 40%, 6월에 70%. 그러다가 또 하반기에 또다시 40%. 이게 다 뭡니까? 올해 1월 가장 강했던 로봇, 반도체, 원전과 같은 전력기기도 마찬가지. AI를 큰 축으로 한 이 주도 산업들이 1월에 가장 큰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차례, 두 차례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더라. 매달, 매주, 매일마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1월에 빵!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나서 2, 3, 4, 한 3개월은 쉬어가다가 5, 6월 빠방! 그 다음에 7, 8 쉬어가다가 9, 10, 11 빠바방! 이렇게 1년에 엄청난 수익을 내줬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올해도 AI의 한 해였는데 내년에도 그러하지 않겠느냐. 결국 돈의 흐름이 깨지질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돈이 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1년간의 흐름의 가장 큰 힌트는 언제? 1월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내년 1월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간의 농사가 결정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요. 실제 올해도 그렇게 준비했고 공부했고 투자해서 1년 동안의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내년에도 그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방향과 기준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자, 이 AI라는 이 산업을 단순 테마나 유행으로 보지 마시고 20년 만에 나온 산업혁명으로 보셔라. 이건 엄청난 변화다. 엄청난 변화. 세상을 완전히 싹 다 뜯어고치고 있고 세상의 돈이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 AI는 패권 경쟁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막대한 투자 움직임에 따라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은 AI 쪽으로, 이쪽으로만 사실상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역시 AI를 중심으로 탄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주도주 투자 관점에 있어서 AI를 중심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런 상황에 그러면 이 AI를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AI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두 번째, 이제 쓸만해졌어. 오케이, 이제 활용을 해. 그래서 이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여전히 돈을 벌고 올해 한 해에도 또 굉장히 핫했고 내년에 또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는 AI 혁명의 사실상 핵심이거든요. 자, 이 반도체도 AI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다르게 봐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를 또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AI라는 20년 만에 이 산업혁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과거 PC혁명 이후로
또 한 번의 엄청나게 큰 산업혁명급 시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년간의 흐름과 비교하면은 이게 투자 전략을 잡기가 어렵다. 여러분, 기존에 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던 곳은 대부분 TV, PC,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 TV, PC, 스마트폰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주로 개인이 많이 써요. 즉 결국에는 최종 고객 자체가 B2C였어요. B2C.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 B2C 시장 얼어 있다고요. 이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반도체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 B2C 사이클은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클을 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가 많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가 얼어붙고, 이 실물 경기를 기반으로 한 소비 활동이 왔다 갔다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상 소비가 얼어붙음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적게 나와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도체를 대부분 다 어디서 갖다 써요? 서버 중에서도 그 AI에서 써요. 이거 대부분 다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기업이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이 쓰는데 기업이 지금 뭐 경기가 좋니 안 좋니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뒤처지면 끝이야.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까요, 이게? 최소한의 최종 승자가 나오거나 돈이 말라붙을 때까지 하겠죠. 누군가가 포기하는 순간 그게 끝나겠죠. 근데 지금 포기할 때입니까? 아니죠. 심지어는 그 투자하는 기업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 빅테크 기업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잉여금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정부까지 그 투자 더 하라고 정책적으로 밀어줘요. 세금 깎아주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신나서 더 하죠. 트럼프 보세요. 기업 수장들 다 모아놓고 AI 투자 얼마 할 거야? 누가 얼마 했다는데 넌 더 안 할 거야? 더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내려주죠. 투자 더 하라고. 그럼 내년에는 이 흐름이 깨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깨지지 않겠다. 그 이후로도 쉽게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 관점에서 반도체 수요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반도체 수요가 예전처럼 또 이렇게 사이클을 탈 것인가? 경기를 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 수요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내내 펼쳤던 논리 자체가 기존의 경기 민감주일 때 밸류에이션 평가 기준이었던 매출 규모, 자산 규모로 인한 PBR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준을 가진 PER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아직도 반도체는 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 수요가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가격이 이렇게나 급등합니다. 재고 물량 쌓아놨던 거 다 팔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급도 단계적으로 크게 늘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반도체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가장 잘 만들어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 1, 2등 회사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AI라는 이 큰 파도에 있어서 가장 또 중심이 되고 있는 핵심 산업이지 않나. 올해에도 너무 좋았지만 내년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의 발표를 봤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많아요. 이 3등 회사가 최근에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 현재 메모리 시장의 경우 심각한 공급 부족이 지속되어서 주요 고객 수요의 50%밖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줄을 서 있는데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고객에게 맞춰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가 못하대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AI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급증하는 추세고 이 D램 공급 부족은 내년뿐만 아니라 2027년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이 됐다 합니다. 3등 기업이 말하는 겁니다. 내년 2분기 양산 예정인 HBM4도 모든 계약이 이미 완료돼서 매진됐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26년 물량은 이미 다 완판이 된 상황, 이미 다 예정되는 실적이 찍히고 있는 상황, 이제는 2017년에 대한 매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전체 HBM4 수요의 90% 정도를 공급할 예상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의 주도주 관점에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반도체는 가장 우선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이 AI라는 큰 축을 가지고 유망 산업으로
관심 깊게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산업은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만큼이나 문제인 게 있어요. AI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오죽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후년 2027년에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무려 40%가 전력 부족에 시달릴 거다. 지금 기업이며 정부며 다 AI 데이터 센터에 막 투자하고 돌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내후년에는 그중에 40%가 전력 부족에 시달릴 거래요. 그러면 그 전력 부족에 시달리려고 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업들은 반도체 못지않게 이 전력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가 있어야지 그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AI 데이터 센터 빵빵 돌려갖고 AI 쓰죠. 아무리 성능 좋은 반도체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깡통과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력 에너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충분히 오히려 올해보다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나 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교적 천천히 가는 듯해 보이지만 오래 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전력 인프라는 한 번 방향이 잡히기가 어렵지 방향만 잡히면 굉장히 길게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AI 전력 관련해서는 내가 빠른 수익이 필요해라는 사람들보다도 안정적으로 길게 수익을 쭉 끌고 갈 수는 게 난 좋아. 그게 난 더 맞아. 그게 난 필요해라고 하는 분들에게 더 맞을 수 있겠다. 이미 안정적인 실적이 바탕되어 있고 내년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한 추가 실적 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도 이쪽으로 더 지원될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전력 에너지 관련해서는 관련 또 섹터들이 뭐가 있느냐? 전력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송배전 변압기. 요걸 이제 우리가 전력기기 단이라고 생각하죠. 대표적으로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LNG를 비롯해서 가스터빈,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 핫한 건 역시나 또 원전. 한국 원전이 글로벌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AI 투자가 거의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이 전력을 필요로 할 때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또 벌려야 되거든요. 특히나 원전은 혼자서 제조를 못해요. 이 제조 건설하는 쪽은 충분히 한국 쪽으로의 도움을 필요할 수 있다. 반도체도 그렇죠. 반도체도 미국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히든카드로 관심 깊게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ESS. ESS는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해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대표 산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전력만 봐도 공략할 만한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쪽을 관심 있게 볼 것인지 한번 또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관련 기업들은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한국전력,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많죠. 그중에 가장 대표가 이제 가스터빈과 원전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프라 쪽은 여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인프라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 물론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뭐 건설이나 뭐 원자재, 통신, 장비 이런 쪽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훨씬 더 큰 시장은 이쪽이라고 보긴 해야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여기 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단도 봐야죠. 오히려 큰 수익률은 활용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도 그랬거든요. 올 한 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로봇과 의료 AI였단 말이에요. 이거 다 AI를 활용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쪽이에요. 실제로 벌고 있고요. 더 이상 이들조차도 단순한 테마 기대감뿐이 아니라 실체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로 인해 정말 AI를 활용함으로써 돈을 번다. 대표적으로 로봇이죠. 로봇.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젠슨왕이 피지컬 AI 시장으로 간다 하면서 그중에 가장 큰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심지어는 내년에는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원년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실제 생산해서 도입하게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AI를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는데 다음은 로봇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조 산업도 키워야 돼요. 미국 자체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등을 위해서라도 제조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데 이 제조 산업을 키우기 위한 가장 필수 기술이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쪽을 밀어준다고 하면은 이 시장이 더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자, 로봇 중에서도 가장 올 한 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던 주인공인 로보티지가 이 액추에이터를 할 수 있다. 왜? 액추에이터가 왜 중요해? 로봇 만드는데 그 관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만큼 원가 비중이 높아. 야, 그러면 이 많은 로봇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많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서 이거를 만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네?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이게 또 핵심 대장격 기업으로 떠올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서서히 상용화로 간다. 이젠 진짜 그 로봇을 써야 돼요. 로봇이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신체 중에 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누가 만들 것이냐도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 가정에 막 이게 또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로봇에 들어가게 되는 또 ESS 이런 것들도 부각받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는 우주항공을 피지컬 AI 쪽으로 넣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우주항공이 이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전력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전력 에너지를 수급하기가 어렵다. 그냥 위성을 띄워갖고 거기다가 태양열 부착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24시간 그냥 펑펑 쓰자라는 논리가 이제 우주항공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이 피지컬 AI 활용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프라 쪽과도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는 지점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게 더더더더더더 기업들이 주목하고 투자가 몰리며 실체가 생긴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또 다음 핵심 주도 산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자, 의료 시장으로 어떻게 도입해서 그로 인해 돈을 버는 회사가 나올 것인가? 디바이스에서 또 진짜 활용이 되면서 가치가 나올 것인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활용단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물론 인프라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기대감만으로는 안 돼요. 이미 대다수의 AI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들이 꽤나 많은 상승 흐름을 보여준 만큼 여기서부터는 진짜 매기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 진짜 돈 벌어? 최소한 흑자가 나오고 있는 거 맞아? 그로 인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투자도 하고 있어?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섹터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내년에는. 대표적으로 로봇.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름에 로봇 붙으면 올라가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 정말 너가 돈을 벌어? 앞으로도 많이 벌 거야? 라는 실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더더욱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 선정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더 어려워지겠죠. 대신에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실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흑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로보티즈도 대장이 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도 대다수의 로봇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총이 가장 크다라고 부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실적이 아직도 적자입니다. 분기 실적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아직도 적자입니다. 심지어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적자 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매출 규모는 늘리면서.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 규모도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기업을 지금 당장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에 반면 로보티즈가 괜히 대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출 규모가 매년 성장을 하면서 올해에는 퀀텀 점프, 심지어 흑자 전환. 내년에는 올해 대비 영업이익 거의 4배, 내후년에는 거의 7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분기 실적도 1, 2, 3, 4분기 흑자 안정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체를 계속 집중하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외에 로봇 종목들을 내가 만약에 투자하고 있다면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최소한 흑자를 보고 있는가, 요거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의료 AI 기업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닛이라는 회사도 있죠. 근데 루닛도 물론 기술이나 이런 잠재력이 큰 회사지만 매출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남지만 적자 폭도 못지않게 커지고 있다. 여러분 매출액이 올해 800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0억 적자입니다. 매출만큼이나 적자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 보여도 최소한 흑자가 확인된 이후로 이런 기업을 좀 더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올해 텐베거가 갔던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 규모가 확 뛰면서 올해는 그보다 5배 이상 뛰었어요. 내년에도 2배, 내후년에 3배. 올해 영업이 흑자, 추가로 2-3배 성장 전망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달라진 거예요. 연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작년에는 이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월봉으로 봐도 작년에는 계속 이렇게 바닥에 기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기 실적 들어왔을 때 흑자가 계속 나오고 심지어 성장하네. 그래서 올 한 해에만 1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활용단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내년에 큰 수익을 다음 텐베거의 주인공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면 과연 이 활용단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누가 있는가?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기업 선별을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새롭게 내년 리뉴얼되는 이 행복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에 벌써 1000분 넘는 가입자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신규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제공되는 이 연간 특별 할인 프로모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연말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또 일시적으로 불가하게 될 겁니다. 자, 또한 내가 가입을 했거나 가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요. 여기 보이는 이제 팬딩 부자TV 수빈쌤 페이지로 들어오셨을 때 이 오리엔테이션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입을 고민하신 분들께 다 볼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이 행복 패키지 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구나 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